수출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사실상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야,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라 아시죠? 일본의 투자은행 말입니다. 유독 아주 섬뜩한 경고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요, 다른 선진국보다가 더 깊은 침체를 맞을 거다.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상은 말입니다. 1년 내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3분기 말입니다. 마이너스 2.2%예요. 마이너스 2.2%라는 건 여러분 심각합니다. 경제가 급전직하한다는 이야기.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무라는요. 다른 선진국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북미 지역들 또 유로 지역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말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마이너스 1% 정도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2.2%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보고서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요.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주 가장 가벼운 침체를 겪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침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침체가 깊고 길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세계 무역 규모 성장률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는요. 2021년에 9.8%까지 늘 거다 하는 예상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4.7%에서 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무역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크나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2019년이나 2020년은 전 세계가 그나마 경제가 돌아갔지만 전 세계가 침체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역 규모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어떤 코스피가 다른 나라의 어떤 주식시장보다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 경험하시죠? 사실 전고점 대비 지금 우리는 30%가 빠졌어요. 코스피가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100%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기여를 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2020년만 22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 전망치도 암울합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3.4% 증가하는 데 그친다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20년이 힘든 데다가 2023년까지도 힘들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무역 규모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는 적자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12월 달에 4억 3천만 달러 적자가 났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서 1월 달에는 역대 최대의 적자가 났습니다. 47억 3천만 달러. 2월 달에는 9억 달러 흑자가 났지만 에너지 수입을 3월로 미뤄서 흑자가 난 거예요. 에너지 수입을 거의 30억 달러가 넘는 규모를 3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2월이 찔끔 흑자가 났던 거고요. 3월에 1억 9,300만 달러가 흑자가 난 것도 전략 비축률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적자였었거든요. 3월에 웬만하면 적자가 안 나는데 사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흑자를 내려고 노력했겠죠. 게다가 6월 1일에 6월 10일인가요? 6월 1일이죠. 지방선거까지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흑자를 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1억 9,300만 달러로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4월부터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요. 에너지원, 광물, 여기다가 곡물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4월 달에 24억 6,500만 달러의 어떤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17억 1천만 달러의 적자로 좀 줄어들어서 6월 달에 좀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으니까 24억 7,20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이구동성으로 경제위기 왔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는 표현을 썼고요. 죄송합니다. 추경호죠. 제가 갑자기 아직도 홍남기 아니 죄송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만 무역 적자가 현재 102억 7,400만 달러입니다. 이대로 하반기까지 가면 2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무역 적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무라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거예요. 산업연구원이나 지금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요. 뭐 200억 달러까지는 안 갈 거다. 14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내외가 될 거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반기 수출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말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예요. 1.6%가 마이너스입니다. 성장률이.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망치에 따라 다르지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1%까지도 나와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유럽 경제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수출 시장이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요. 동남아 시장도 안 좋고요. 중국 시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요. 진짜 가장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1년 내 경기 침체 온다 이 말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1년 내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침체가 아니라 1년 내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이거요.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7월 달에도 26일, 27일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FOMC. 열리면 여러분 여기서 빌
빅스텝 이상 자이언트 스텝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거 도저히 묵과 못하겠다. 경기보다는 물가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0.5%를 올리는 빅스텝이 일어날 거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0.75%의 빅스텝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면 알겠지만 CPI가 발표되자마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0.75%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노무라가 이야기한 한 1년 내 침체가 아니라 지금 이미 말입니다. 침체가 시작됐고 앞으로 더한 침체, 골이 깊은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표요? 나옵니다. 여러분 어저께 경제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경제수장. 쉽게 말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였죠. 그 다음에 이복형 건감원장. 지금 다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한 자리에 다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청와대에 최상목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도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년 내 침체가 아니라 1년 내 위기가 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5분은요. 이구동성으로 현재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 경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위기의 상황이 골마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은 웬만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또 뭐 밀실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이지가 않는데 이렇게까지 모인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노무라가 이야기하는 1년 내 침체에 온다를 단순하게 1년 내 침체에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1년 내 위기 온다 좀 더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요.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이 꼬그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년 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잖아요. 꼬그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현금을 쌓아가자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요.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은 시체말로 줍줍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위기라고 외쳤을 때가 벌써 2년째예요. 그만큼 위기의 어떤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위기가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